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노화 방지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노화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마지막에 제가 직접 실천하는 항노화 생활 루틴을 공개할게요. 둘째,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는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의사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것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침대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다리를 쭉쭉 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합니다. 계란 2개와 두부, 그리고 채소를 곁들이죠. 탄수화물은 조금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걷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걷습니다. 이게 제 루틴의 핵심이에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포, 노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거예요. 단순히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점심 전에는 물을 1컵 마십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려고 노력하죠.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피부도 푸석해지고 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스쿼트를 합니다. 광고 나올 때마다 10개씩 하죠.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운동량을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밤 10시 30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침실에 가져가지 않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루틴을 지키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릅니다. 몸이 가벼워요. 점심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고요. 무엇보다 병원 갈 일이 확 줄었어요. 이게 제일 큰 변화죠.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따라해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병도 많아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화 속도는 다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한 그룹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6년에서 10년 젊게 측정됐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나이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와 DNA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한 나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실제로는 70세인데 몸 상태는 60세처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60세인데 몸은 70세처럼 늙을 수도 있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에요.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술을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채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거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늦었다고요.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효과는 있어요. 70대에 시작해도
80대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반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3년 전 일입니다. 직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죠. 별 생각 없이 갔어요. 매년 받는 건데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다고요. 제가 그때 62세였는데 혈관은 72세 수준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혈관 나이가 높다는 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말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끙끙 앓았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봤습니다. 운동은 거의 안 했어요. 퇴근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죠. 식사도 대충 했습니다.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었고요. 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마셨어요. 잠은 새벽 1시, 2시에나 잤습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는 늘 피곤했고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죠. 이런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 혈관이 망가진 게 당연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진작 건강을 챙기지 않았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병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어요.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눈치를 챘어요. 제 표정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당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큰일 난다는 경고를 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라고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금연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약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 걷기로 정했어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2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2주 차부터는 오히려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어요. 식단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였어요.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거 말이죠. 대신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매일 샐러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술도 끊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다들 이해해줬어요.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관 나이가 5살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진 경우는 드물다고 했어요.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7,000보 이상 걷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50% 낮다고 해요. 걷기만 해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노화가 빨라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베리류가 대표적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거죠. 하루에 한 컵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녹색 채소도 중요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하루 2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토마토도 좋아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당근, 호박, 고구마처럼 색깔이 진한 채소들도 챙겨 먹으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보충제는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최고입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채소 섭취를 늘린 그룹을 조사했더니 피부 탄력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먹는 게 피부에 바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럼 살이 찌기 쉽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넘어지기 쉬워지고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스쿼트가 제일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돼요.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면 의자를 짚고 해도 됩니다. 덤벨 들기도 좋아요.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됩니다. 1kg이나 2kg짜리로 시작하세요.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도 추천해요.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이에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관절이 다칠 수 있거든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한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켜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전에는 자리에 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그게 치매를 유발하는 거죠. 잠을 잘 자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세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면 좋아요.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피하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노화를 촉진해요.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면역력도 떨어뜨리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음악 감상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도 추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간다고 해요.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8주 동안 명상을 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 점수가 20% 향상됐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좋아진 거죠. 명상이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화를 참지 마세요. 쌓아두면 안 좋습니다. 표현하되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대화로 풀거나 운동으로 풀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교류해야 합니다. 고립되면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활동이 많은 노인들은 사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자주 만나면 좋아요.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세요. 그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노래 모임, 뭐든 좋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은 줄어들죠.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교류할 수 있어요. 영상 통화로 가족들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하지는 마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산화 식단입니다. 베리류와 녹색 채소를 하루 2컵씩 드세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스쿼트와 덤벨 운동을 하세요. 셋째, 수면 관리입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자세요. 넷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명상이나 음악 감상으로 하루 10분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다섯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람들과 만나세요. 이 5가지가 바로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만 바꿔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